이번 주에는 변수가 많아서 또다시 횡보 구간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 증시 역시도 CPI 지표 그리고 FOMC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마감일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경계심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올라가더라도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자, 이런 전망들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자, 이 뉴스가 너무 일찍 나오네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타이틀을 단 뉴스 제목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미리 나온 것 같아요. 네, 일찍 나와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이 기사 제목을 보고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시죠? 네,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지속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제일, 좀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날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을 좀 잘만 끝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투자를 지속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배당 마지막 기준일이 26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27일 날은 배당락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도 주식을 좀 보유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7일 날은 주가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변수를 일단 잘 소화해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번 주만 잘 넘어가게 된다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일단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12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거나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보다도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FOMC에서는 그럴 일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워낙 이놈들이 근데 뻥을 잘 치니까 니들 말은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에 금리 인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월도 사실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차피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5월 정도에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내년 3월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 시간의 경과, 즉 금리를 동결했었던 기간적인 그 흐름을 본다면 보통은 금리 동결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즉 금리를 계속 올렸다라면 6개월 정도 동결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계속 내렸다라면 금리 동결 이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런 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시장을 모니터링하고요.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도 아주 틀린 전망은 아니에요. 근데 글쎄요. 일단은 금리를 0.25라도 낮춰주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폭발적인 어떤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3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요. 5월에는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상반기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 같고 또 금리 인하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대부분 거기에 선행하기 때문에요. 그보다 먼저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연방 금리
그 FOMC에서 이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거나 또는 인플레이션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목표치를 조금 낮추겠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전망이 된다라면은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클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JP 모건의 이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도 주주들한테 뭐라고 보내줬느냐, 연준의 금리, 목표 금리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낮아지게 된다라면 금리 인하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비하세요라고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러요러한 전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들 이제 준비해, 상승장에 대해서 준비해, 이런 식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실제로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은 3.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죠. 3.9로 예상했고 더 나빠진다면 4.0도 한번 넘겨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실업률이 3.7이 나오게 되면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데 그냥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죠. 그리고 이제 3.9에서 3.7로 낮아졌잖아요, 실업률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고용지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커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12일날 발표되는 CPI 지표겠죠. CPI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년 대비해서는 3.1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3.2가 나왔었고요. 이번에 3.1 정도 나올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3.1이 나올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왜냐면은 유가 상승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져 있기 때문에 뭐 다음번에 발표될 그런 내용들 보다도 11월 달에 변동성이 좀 많이 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3.1이 나올지 아니면은 더 떨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CPI 지표는 오히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이 유가의 변동폭을 좀 빼고 나면 오히려 물가가 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썩 좋은 전망은 아니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요. 경제지표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CPI, 그 다음에 PPI, 이 PPI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인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온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소폭이지만 약간 상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방기금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간값,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좀 낮춰주게 된다라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게 된다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증시를 치면은 이제 주 후반부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만기라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일날 일단 13일, 14일날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요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목요일 증시부터 주말장부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 초반에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올라줬기 때문에 기술주의 상승이 더 연결될 거고요. CPI 지표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게 나오게 된다면 네, 이번 주에는 그냥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수매 판매나 이런 것들 크게 변화 없어요. 크게 변화 없고, PMI 지표 같은 경우도 크게 변화 없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연준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이목이 많이 쏠릴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 상황 좀 살펴보시면은요, 국내 증시는 횡보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 범위는 2430에서 2560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마무리된 게 2517이잖아요. 근데 2560선이다. 자, 아래쪽으로 2430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단기적 상승에 따른 그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올 경우에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우려감을 통해서 좀 다운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또 횡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2550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조금 지루하게 작용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기관 쪽 매도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그 물량을 얼마큼 받아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소폭 상승 쪽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요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예측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 같은 경우는 보통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배당에 대한 변수도 있죠, 배당락도 있죠, 그 다음에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것도 상당한 압박감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거죠.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잘 풀려야지만이 다음 주까지 치고 넘어가서 배당락 이후에 잠깐 주춤하다가 1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잡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 내면서 더 간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HBM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면서 사실은 뭐 HBM 시장 쪽으로의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 빼고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뭐 독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삼성전자도 이제 그 부분 치고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AMD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AMD 쪽에서 AI 칩 개발한 부분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한테서 칩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HBM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고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 먼저 계좌에 박아놓고 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전공정이라든지 뭐 후공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연결된 반도체 장비나 그런 부품주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쪽이고요. AMD 쪽은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대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10만원 넘기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10만원 이상 갈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많이 가죠. 1년 내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 대비해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요, 넘어간다 봐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증시가 이제 반도체가 이끄는 장이다라고 전망이 된다라면 얘네들이 지금 쌍두마차로 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수도 끌어올리고 반도체도 올라갈 수 있겠죠. 정치권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이 반도체 외교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AI가 발전할수록 무조건적인 수혜를 더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이제 하이닉스 쪽에 관심들을 많이 좀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13만원대 근접해 있는 모습이잖아요. 13만원을 뭐 치고 넘어가겠다, 뭐 더 올라갈 거다, 신고가 나온다, 이거는 뭐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시총 2위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 자,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2,9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돼 가지고요,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약 47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목표 주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놀려잡는 곳이 생겼습니다. 17만 5천 원이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상상인이나 KB증권, 키움증권에서 16만 원, DS투자증권은 15만 원, 현대차증권에서는 14만 원대, 유진투자도 14만 원 정도. 하이투자증권이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12만 5천 원. 근데 이건 이미 넘어섰죠.
자, 13만원, 14만원 정도는 금방 도달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저 17만원 정도 있는 거, 저런 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인데,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는 인기를 좀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확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 뉴스 조금 나온다고 바로 몰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하이닉스가 더 빵빵 터지는 구간은 이제 15만원 정도 넘어가면서 15만원, 16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제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뉴스가 막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개인들이 더 많이 올려줄 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얼만큼 올려주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쯤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매도 각을 잡고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8만원대 매수 포인트 갖고 있죠. 네, 8만원대. 그러니까 16만원까지만 가면 하이닉스 100%, 또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때 11만원대, 12만원대 매수 포인트 나올 때 조금씩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비중을 확대하는 수준을 가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앞세워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주도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구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뻔히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포트에 담아 놓으시고 쭉 데리고 가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주식 양도세가 진짜 완화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정치권의 이야기들은 얼마나 잘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 총선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거는 표심을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스탠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종목당 10억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안 맞는다. 현실성과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당 10억이 아니라 이걸 30억으로 좀 올려보자. 30억이면 그래도 100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종목당 10억 보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10억 그러면서 이제 이 금액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10억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주식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연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양도세 물량 회피하고 다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좀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자 해가지고요. 이제 20억에서 30억으로 또는 그 기준점을 높여주게 되면 그 잠깐 나오는 매도도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양도세의 어떤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는 거 아니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사실 이 물가나 또는 이제 투자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폐 가치 하락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게 되면요,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0억은 너무했다라는 얘기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기준점 잡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안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증시에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이 되었는데요. 변수가 많은 주간이기 때문에 횡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횡보가 나온다고 해서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유지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드디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뉴스가 타이틀로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반도체 부분들은 뉴스가 좀 빨리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더 진행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더 치열하고 더 강력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지금 밑에서부터 잘 가지고 간다 생각으로 잘 들고 가시고 절대 팔지 마시고 계속
가능한 시점이 온다라면 비중을 더 추가하시는 전략들을 계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양도세는 완화될 것인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 있는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이번 달 안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증시가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코믹스에서 75페이지입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좋은 위치가 중요하지만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다. 어제 매수한 주식이 오늘 올랐다면 결국 나는 좋은 타이밍에 매수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살펴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어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매수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나쁘지 않으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여유 있게 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9시 무료 방송에도 오셔서 저하고 같이 활기찬 오늘을 열어보자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수익 많이 내시고요. 조금 있다가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